자, 차렷. 선임기사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라요? 네. 느려요. 느려요? 교수님 보고 싶어갖고. 네, 그렇구나. 미리 여사주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시도 스케치 중에 투시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시도의 종류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투시도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조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엑소노, 노자입니다. 소자 아니고. 제가 글씨 워낙 잘 써서 엑소노메트릭 기법,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기법, 일소점 투시도, 이소점 투시도.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를 쓸 수 있어요. 투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눈높이를 기점으로 150cm에서 250cm까지 사람의 눈높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cm 정도 교차를 두고 높이에서 어느 사물을 보는 그 높이를 정해서 보는 방법을 투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높은 데에서 본다 해서 조감도,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조감도, 요거는 시각적인 차이입니다.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투시도 기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눈 시야각 정도 높이니까 면적이 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작은 곳 아니면 부분적인 곳. 조감도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니까 광대역 넓은 비교적 넓은 곳을 전체적으로 보여질 때 쓰는 기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투시도 기법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엑소노, 아이소, 일소점, 이소점, 조감도에도 엑소노 쓸 수 있고 아이소 쓸 수 있고 일소점, 이소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엑소노메트릭이란 어떤 방법을 엑소노메트릭이라고 하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면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횡으로 옆으로 공원을 하나, 뭐 정원을 하나, 여기 집이 한 채 있고 정원을 여기 연못을 하나 만들었고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고 치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도면을 그대로 옆으로 돌립니다. 자, 옆으로 돌린 상황에서 높이를 정해주는데 먼저 여기에다가 격자를 그립니다. 방안을 그립니다. 방안을 그리는데 축척에 맞는 1m 간격이든 2m 간격이든 이렇게 뭐 70cm나 50cm 이렇게 애매하게 끊지 않고 메다 간격으로 소점 남기지 않고 0점 단위로 자, 이 방법은 원 도면에다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고 그 트레이싱 페이퍼에 격자를 그리는 거죠. 이 올린 격자 상황에서 집이 있으면 집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1m면, 이게 만약에 1m라면 집 지붕 포함해서 약 한 4, 5m 정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지붕은 일단 하고 옆 벽체만 하면 한 2.5m에서 3m 정도 올라가는데 그걸 계산해서 그것만큼을 이 집 자체에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기둥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각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쵸? 그 기둥에서 올리면, 네. 또 그거 맞춰서 지붕을 올리고 해서, 그리고 연못은 땅을 파고 한 거니까 이 자체에서 놔두고, 나무는
우리 규격을 써놨잖아요. 그죠? 뭐 4.5m다, 2.5m 그러면 여기서 요점에서 4.5m를 올려서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를 그려놓고 나무를 그려놓고 같은 방법으로요. 예. 자, 이렇게 도면 자체를 바로 틀어서 거기서 올려놓는 기법을 엑소노메트릭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3차원적인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단차원적인 느낌이 들고 사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쓰고는 있고요. 이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제 지금 여기 그 유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만 줘보실래요? 네. 자, 이런 전단지 같은 걸 보시면 구조도, 내부 구조도를 보여지는 거에 보면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벽체와 화장실 뭐 이런 걸 구분할 때 이 엑소노 기법을 많이 씁니다. 요걸 지금 정원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아파트의 방 구조로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여기가 거실이고 뭐 화장실이 있고 뭐 현관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벽체까지 나올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올려서 공간 구분을 한다든가 지붕만 없는 거예요. 지붕만 없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엑소노메트릭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정원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입체감이 떨어지고 사실감이 떨어져서 정원 그 투시도를 그리는 데는 잘 쓰진 않지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니까. 네. 근데 사실감은 좀 떨어진다. 자, 다음은 아이소메트릭 기법인데 요건 사실감이 좀 이거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투시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조경에서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같은 방법으로 하되 각이 약간 틀립니다. 먼저 아까는 그냥 바로 옆으로 그냥 돌려놨잖아요. 그쵸? 요거를 더 낮은 자세에서 쓰는 건데 이렇게 선을 하나 두고 이게 이제 여기가 선이 이 선하고 딱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누운 게 되는 거겠죠. 그죠? 얘가 더 비스듬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해놓고 여기에도 이거는 도면을 갖다가 돌려놓고 하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어렵습니다. 요 간격을, 요 선의 간격을 좁으면 좁을수록 얘는 더 누워질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한 뼘에 반 정도 했는데 한 뼘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한 뼘으로 맞추면 초점은 여기인데 얘가 훨씬 더 누워지겠죠. 그쵸? 이해되시죠? 네. 요 간격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요 간격으로 조정하는데 요거 살짝 안 맞네. 자,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요거는 같은 간격이고 요거는 같은 간격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와 요 길이, 요 길이는 같은 길이입니다. 단 요 길이,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각만 틀린 거죠. 요거는 약 한 30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까? 30도? 이게 직각일 때 이게 90도, 이게 45도고 요게 45도고, 그죠? 45도? 뭐 그 정도 나오겠네. 40도? 네, 40도 정도 나오겠네. 요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 30도 정도 나올 거지, 그죠? 30도.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더 부분적인 투시도를 그릴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전체 면적을 갖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면적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만 할 때는 면적을 내 눈높이보다 더 낮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이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안을 그리는데 그 전에 여기에다가 도면에다가 트레이싱지를 엎어서 방안을 한번 그려봅니다. 1m 간격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한쪽에는 번호, 한쪽에는 알파벳을 매긴다든가 아니면 하나는 기역, 니은, 디귿 하고 여기는 1, 2, 3, 4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에다가 A, B, C, D, E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방안을 맞춰서 여기가 9칸이 되겠네요. 그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쪽에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여기에다가 써도 되고, 머리 좋으면 안 써도 되고, 네, 써도 되고 해서 여기다가 A, B, C, D, 2, 1, 2, 3, 4, 5, 6, 7, 8, 9. 자, 써놓고. 자, 집이 E 라인에 걸립니다. 그죠? 번호 E 라인에. 그리고 B 라인에 걸립니다. B 라인에. 그리고 2 라인에. 2 라인에. 그럼 여기서 점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하고 4 중간 정도에 자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데 점을 찍어 놓고 선을 연결하면 바닥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간격을 이용해서 천정 높이 2.5에서 3m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이 올라가겠네. 자 이만큼이 올라갑니다. 한 면이 만들어지고 자, 여긴 또 지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집이 만들어지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연못을 자, 각각의 점을 찍어서 만들어 보면 이걸 선을 연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무 위치, 배꼽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4.5하고 A 옆에 4.5하고 A 옆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배꼽이 있는 데니까 여기가 뭐예요? 줄기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린 걸 얘를 뭐라 그런다? 아이소메트릭 기법. 자, 얘는 이 각을 낮추거나 이 폭을 낮추는 방법을 한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아까 엑소노메트릭 기법은 큰 정원에는 적용시킬 수 있어요. 큰 면적은 적용시킬 수 있는데 디테일한 면적을 적용시키기에는 사실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공사한 데를 공사하고 했던 데를 스케치한 걸 보여드렸던 적 있죠? 잊어먹었어? 기억나시나요? 네. 거기 그렸던 스케치 기법이 대부분 다 아이소메트릭 기법으로 그린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린다면 얘를 요 부분만 그렸다 하면 이 나무 주변에 있는 것만 그렸다 하면 그게 부분 투시도가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전체적인 것만 보여주는 건데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아이소메트릭 기법입니다. 저희들이 배울 거는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바로 아이소메트릭 기법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드렸던 그림 중에 단면도의 그림이 여러 가지 소나무 그리고 지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지난주에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제가 나눠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예, 거기 보면 단면도의 그림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네, 아이소메트릭 기법. 자, 다음은 일소점 기법입니다. 일소점 기법, 이소점 기법은 원근감이 드러나는 기법인데요. 네, 미술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한 그 방법으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 먼저 일소점 기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점이란 보이지 않는, 없어지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거나 없어지는 점이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수평선, 지평선을 하나 그려놓고, 지평선을 그려놓고 본인 나름대로 여기다 점을 하나 찍는데, 수평선, 지평선 위쪽에다 점을 하나 찍는 겁니다. 이 간격은 내 눈높이에 따라서 이 간격은 틀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점을 또 하나 찍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서 이 선에서 내려온 데가 내 키라고 보시면 돼요. 내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나는 이걸 1m로 정할 거야, 아니면 요걸 1m로 정할 거야 정해놓고 나면 그거의 2배, 그러면 그게 2m가 되겠죠? 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여기에서 원근감을 주는데, 예. 자, 여기다가 제가 도로 가운데서 지켜보는데 양옆에 건물이 있고 인도가 있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그리지 마시고 내가 그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뭘 그리고 있어. 기가 되게 밝으시네요. 내 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야 내 욕하는 걸 다 알아듣지. 요즘 말하는 3D 형식인가? 3D 같은 개념인데 약간 틀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뭐 상가 같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길이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 그리는 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턱이죠, 턱. 예. 자, 요건 뭐예요? 그렇지, 중앙선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로수 그려야죠. 지금 제가 그리는 건 뭐예요? 수목보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심을 공간에, 예, 수목보호대. 자, 뭐합니까? 원근감이 일어나죠. 그런데 소점은 하나예요. 그렇죠? 자, 가운데 소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소점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입니다. 이소점 기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도 그림을 그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자, 이소점 기법은 지평선을 하나 그려놓고 선 위에다 점을 2개를 그립니다. 자, 건물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이 점에서 선을 하나 집어넣고, 예, 우리가 지켜보는 바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이 높이 정한다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이게 건물의 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점점 이쪽으로 좁아지고 점점 이쪽으로 좁아지고 이해되시죠? 네. 자,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아이소메트릭 기법에서 그 간격 좁아지는 것처럼 눈높이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창이 또 있을 텐데, 그죠? 창이 있을 텐데 창도 그거에 맞춰서 그려지겠죠. 여기 창이 여기쯤 일어나겠네. 각 창도 여기서 선을 계속 쳐서 창도 원근법이 일어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자, 이게 이소점 투시도 방법입니다. 소점이 두 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 기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해가 왜 안 되지? 아니, 이제 이걸 건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기인 거고, 이걸 만약에 조경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가 조경 면적이라고 계산할게요. 여기가 이게 정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소점 하나에서 나온 선이죠, 그죠? 네. 자, 여기에 예를 들자면 가벽, 앉음석 또는 플랜트 박스처럼 만든다고 치면 그림 이해되시나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 좁아지죠. 네. 여기서 어떻게 점점 좁아지죠. 네. 자, 이 좁아진 끝에 점인 거고 이 좁아진 끝에 점이죠. 네. 가상의 선이 몇 개입니까? 네. 그래서 이소점 기법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자, 이 방법을 만약에 앞으로 자, 이 방법으로 아까 나눠 놓은 거 똑같은 방법에 이게 다 나눠진 1, 2, 3, 4 여기에 이게 여기에 있겠죠, 그죠? 여기에 A, B, C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플랜트 박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있는 플랜트 박스였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 나무가 있다. 여기쯤에 있는 거죠, 그죠? 그쵸? 네. 자, 근데 나무가 그렇게 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더 크게 나오죠, 그죠? 네. 자, 연못 소수점 찍어서 여긴 점점 이렇게 좁아질 것이고 여긴 넓어져서 여기는 넓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죠? 네. 사실 이게 좀 안 맞긴 하다. 좀 넓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림이. 소리 찍어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두 개가 있다고 치면 크지, 이거는 가까운 거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라고요? 이소점 기법.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디테일한 게 많이 살아야 되고요. 네. 사이즈에 대한 축척에 대한 점점 작아지는 걸 그대로 그려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감 죽이죠. 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자, 지금 아침에 오니까 아침이란다. 좀 전에 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뭘로 그린 거냐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CG 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 CG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중에 포토샵이 있고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3D 맥스, 뭐 3D CAD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포토샵이거나 스케치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건데 이 사진의 내용이 이 4개 중에 어떤 거겠느냐. 잘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 꼭 있잖아, 엄마. 이 4개 중에 어떤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림일까? 아이소메트릭 기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건물의 폭이 똑같아요. 원근법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 조그만 게 어디 있어? 다 똑같아. 아파트 상자 옥상의 폭을 한번 보세요. 폭이 똑같죠? 네. 좌우상하 폭. 네? 아이소메트릭 기법으로 만든 겁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이소메트릭 기법.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요 상가를 중심으로 새가 날아가듯이 보면서 한 거니까 아이소메트릭 조감도라고 얘기해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아이소메트릭 기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려놓으신 거 최종 그려놓으신 거 있죠? 채색까지 한 거 위에다가 트레이싱 페이퍼를 하나 올려놓으시고요. 없어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하자. 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조선으로 해야지. 보조선으로.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하고, 자, 있는 분들은 채색한 거에다 트레이싱 페이퍼를 올려놓으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채색한 거에다가 1m 간격으로 칸을 나누세요. 1cm죠? 네, 1cm. 자,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누세요. 다 할 게 아닙니다. 전체를 다 그릴 게 아니고요. 제일 경관이 좋아 보이는 쪽에서만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다 할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난 이렇게 보는 걸 하고 싶어. 이렇게 보는 걸 하고 싶어. 이렇게 보는 걸 하고 싶어. 이런 걸 정해놓고 요 부분만, 다가 아니고 그 부분만. 전체 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조감도를 할 게 아니고 투시도인데 아이소메트릭 기법에 의한 투시도를 그릴 거니까, 사람 눈높이에 맞는 그림을 그릴 거니까 다 하지 마시고 부분 투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앞부분만, 아니면 뭐 좋은 경관 부분만 1m 간격으로 나눠보세요. 자, 지금 하시는 작업은요, 실제 공사할 때도 쓰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자리에다가 뭘 심고 이 자리에다 뭘 할지를 알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자, 아이소메트릭 기법은 먼저 종이를 하나, 깨끗한 종이, 이제 그림을 그릴 종이입니다. 그림을 그릴 종이를 하나 준비하셔야죠. 자, 옆으로 두시고요. 자, 종이에서 가운데에다가, 대략적인 가운데에다 X를 일단 본인만 할 수 있게 조그맣게 X를 해놓으세요. 가운데, 대략 가운데다가 본인만 할 수 있게 X를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 펜 연습할 때 처음에 자루 긋고 그 다음에 자루 긋지 않고 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걸 감안해서, 그걸 생각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약 5cm, 자로 보시면 약 5cm, 요 정도가 5cm거든요. 예, 5cm, 요점에서 약 5cm 정도에다가 선을 이렇게 쭉 하나 그려놓으세요. 직선으로 삐뚤지 않게. 자대고 그러셔도 돼요. 네. 아유, 그걸 뭘 또 자대고 그려.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잘하려고? 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5cm 내가 위에 얘기했잖아요. 5cm 간격. 괜찮아. 네, 듣고 싶은 것만 들으세요. 괜찮아.
자, 가능한 한 지면에 한 뭐 몇 센치만 남겨놓고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이 선을 그려놓고 이 밑으로는 그거의 2배인 10cm짜리. 10cm짜리. 선생님 모는 종이다 왜 해? 이거 그림이 커요. 이 그냥 A3다 하셔야 돼. 자, 요거의 2배짜리에 10cm짜리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10cm요? 네, 요거에 10cm. 나도 삐뚤어. 선이 삐뚤어도 살짝 삐뚤어도 괜찮아요. 겁먹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X에서 5cm, 이건 10cm. X에서 5cm, 이건 2배인 10cm. 됐나요? 네. 자, 이 X좌표가 중앙입니다, 중앙. 자, 해서 여기에다가도 선을 하나 슬쩍 하나 그려놓는데, 이거는 이제 안전 보조선으로 본인만 할 수 있게 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자, 선이 총 3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뷰를 이렇게 보고 그릴 겁니다. 자, 선생님들마다 다 틀릴 겁니다. 제가 대부분 아까 다 알려줬어요. 어느 쪽으로 뷰를 해라. 그쵸? 알려줬습니다. 네. 자, 밑에부터 그려놓으시는데, 자, 요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자, 만약에 이런 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네. 요 바로 밑에, 꼭지점 밑에 선을 하나 접어놓으시고요. 자, 요 선을 잡아놓고, 요게 점입니다, 점. 이 점을,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약 30도 정도 가는 겁니다. 30도. 그럼 이게 직각이죠?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죠? 자, 반을 나누면 얼마예요? 45도죠, 그죠? 자, 여기서 조금 빠지는 요 각을 맞춰서 가시면 돼요. 자, 어디 이 선이 딱 만나는 데서 끝나. 자, 여기에 끝나. 여기서. 이게 45도, 30도, 30도의 선을 맞춰서 쭉 가서 여기 끝에서 끝내세요. 다 됐나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도 45도를 만들어 놓고 30도 방향에서 쭉 가서 요 점을 지나서 요 점에다가 맞추세요. 네. 자, 이건 대략적인 각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 30도, 요거 30도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윗선 이제는 점이 없는데 선도 없고 점도 없는데 요 길이를 대략적으로 재서 그대로 여기에다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자, 요거 길이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 길이, 요거랑 똑같이 길이 나오면 요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만약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를, 자, 이게 자라고 보시고,
자를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야, 그죠? 요거를 그대로 끌고 요 길이만 끌고 올라서 이렇게 자를 위로 올리면 이게 나와. 자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나오면 이게 나와.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를 여기다 갖다 대서 선을 긋고 그대로 와서 여기 선에 맞아서 가면 여기 간격이 나와요. 됐나요? 자, 잘 보세요. 자기가 여기 지금 꼭 여기 내가 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에 첫 번째 A와 완이 만나는 요 점이 바로 이겁니다. A와 완이 만나는 요 부분이 바로 요 점이라고요. 자, 자기가 이거 전체를 그릴 건지 방안을 나눈 여기 전체를 그릴 건지 아니면 자, 주목! 얘기할 때 보지 않으면 느려져. 점점 다른 사람들 못 쫓아가요. 네. 자, 나는 여기만 그릴 거다. 아니면 난 전체를 그릴 거다. 얘 따라서 이 칸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기 칸을 넣어야 되는데 칸이 틀려집니다. 자, 대부분 제가 요만큼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요즘 그러면 전체 다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건 조감도니까. 지금 투시도, 부분 투시도만 한다고. 그 부분만. 자, 그러면 자, 대략 한 8까지만 그린다. 8까지만 그린 1번부터 8까지. 자, 여기서도 A부터 H까지만 그린다. 자, 이 칸이 1m 간격으로 8등분을 해야 돼. 그죠? 자, 이쪽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점이 이렇게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걸 돌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네. 자, 8등분 해야 되니까 여기를 반을 나누면 뭐예요? 4등분이죠? 그죠? 또 반을 나누면, 여기서 반을 나누면 뭡니까? 자, 여기서 반을 나누면 다시 반을 나누면, 다시 반을 나누면, 반을 나누면, 반을 나누면, 그럼 몇 개예요? 8개 됐네. 그죠? 네. 8개라고 그랬잖아. 자, 1, 2, 3, 4, 5, 6, 7, 8. 자,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예요. 그죠? 8개도 좋고 9개도 좋아. 예, 어쨌든 8개야. 자,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에서 반을 나눠. 이게 4가 되겠죠, 그죠? 자, A, B, C, D가 될 겁니다. 또 반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누면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걸 다시 자, 보고하세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요 선을 요거에 따라서 선을 나누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잘을 안 대고 뭐 보지도 않고 여기다가만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다 같은 간격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살짝 이게 안 맞아도 관계없습니다. 살짝 안 맞아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방안을 나누세요. 자, 옆에다가 방안이 그려져 있는 원 도면 옆에다 두시고 이걸 그리신 거를 이제 갖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좌표에 맞는 거를 찾아서 거기에 그려야 되는데 스케치의 원칙은 뒤에 배경부터 그립니다. 뒤에 배경부터 그려 나가시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 진하기로, 연필 진하기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뒤쪽부터 할 건데 뒤쪽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있거나 데크가 있다면 데크부터 하시는 겁니다. 끝부분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나무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좌표에 맞는 걸 찾아야 돼요. 나무를 자, 지금 저기 설명을 드리면 파란 거 어떻게 했지? 파란 거 저기 있다.
자, 제가 파란 걸로 그려볼게요. 저의 경우는 지금 여기에 8번까지 가 있어요. 9번까지 가 있는데 9번까지 가 있어요. 9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요 점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요 점을 C의 9자리입니다. C의 9자리 여기이고, 자, 이 끝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 끝을 뭐예요? 9에 G 살짝 넘어갑니다. 9에 G 살짝 넘어가는 여기.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십니까? 좌표 찾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 여기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데크예요. 데크 끄트머리를 찾는 거라고. 끝과 끝을. 9에 C, 9에 G 살짝 넘어가서. 자, 여기다 표시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자, 높이도 여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데크 높이가 50cm 이상 넘어가면 안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0cm 이상 높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50cm에 높였다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1m야. 그럼 요거 반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그럼 요 반을 감안해서 요만큼이다. 요 감안해서 아, 요만큼만 올라가면 되는구나. 이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직선입니다. 자, 요 선을 연결해 버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선입니다. 이 선. 이 선은 이 선과 같은 라인선이라고. 이 선과 같은 라인이니까, 자, 여기에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표시가 되겠죠. 자, 요것도 이렇게 표시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데크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자, 이거 같은 점으로 만들면 요 점 찾아. 요 점 찾으면 됩니다. 8 바로 가기 직전에. 자, 요거는 D 지나서 D 살짝 지나네. 그쵸? 자, 먼저 요 선을 연결합니다. 자, 요 선을 연결합니다. 자, 계단의 높이 얼마예요? 20. 자, 대략 20이라고 보고, 여기 50이니까 요만큼 올린다. 간다. 또 같은 방법으로 간다. 계단이 완성됐네? 자, 데크니까 데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이 간격하고 같이 나가고 있죠? 자, 여기 뭡니까? 데크인데, 데크에는 데크 두께에 데크 상이 있어야죠. 그죠?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자, 데크 두께의 상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뭘로 막고 싶다 그러면은 격자로 막고 싶다 그러면 격자를 여기다 그려 놓으시면 돼, 그냥. 자, 50cm면 50cm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두께 난간 살 연결해서 자, 이쪽에 요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이잖아. 그죠? 이게 데크야. 네? 이 폭이 좀 넓어서 저는 이렇게 넓게 그렸어. 여기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겠지만,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네. 건물이 들어서겠지만, 요거는 그리지 않고, 그냥 요까지만 그려놓고, 여기 나무 있죠? 배꼽 어디야?
배꼽을 찾아야 돼, 배꼽을. 자, 첫 번째 배꼽은 9 조금 넘어가고 2 가기 전입니다. 9 살짝 넘어가고 2 가기 직전이니까 여기쯤 되겠네. 여기 배꼽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나무 같은 선상이고 F, 같은 선상의 F 여기쯤이네. 자, 그 다음 거 G 가기 직전. 자, 여기네. 자, 배꼽을 찾고 나면 이게 무슨 나무야? 선생님들이 그린 나무 중에 뭔 나무일 텐데 나는 단풍나무를 선택했어. 여기서 단풍나무를 찾아보셔요.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를 선택해갖고 여기서 자, 높이가 도면에 높이 규격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도면에 적어놔있어. 도면하고 같이 봐. 도면에 얼마짜리 무슨 나무? 얼마짜리 무슨 나무? 자, 메타가 먼저 키가 나오죠. 키 H 3.0. 자, 이게 1m입니다. 그죠? 자,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그쵸? 3m. 자, 여기다가 지금 이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 돼요. 겹쳐서 그리는데 은행나무, 뭐요? 단풍나무다. 단풍나무면은 옆으로 많이 퍼졌을 거 아니야. 그죠? 옆으로 많이 퍼졌을 거라고 이렇게 나무가. 대략 그려놓고 여기 중심점을 나무 가지로 그려놓고 자, 이럴 때 치우기를 쓰는 거야. 가운데만 치우는 거죠. 나무 때문에 이게 데크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자, 겹친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그죠? 여기 또 겹쳐질 겁니다. 요 나무랑 같이. 그 나무를 보고 그리시면 된다고. 여기 내가 그리려고 하는 나무를 겹치게 그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근데 땅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고 살짝 마운딩이 되어 있어. 표시를 좀 해줘야 돼. 이렇게. 자, 이 표시는 이거에 여기 내가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요걸 요 좌표에 맞춰서 찾아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끝에 나무 한번 봅시다. 12, 13, 14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뒤에 것까지는 안 나와. 여기쯤에 있을 거니까 이거까지는 그릴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여기만 그리면 돼. 10에 A 살짝 넘어가고 10에 여기쯤 되겠네. 큰 나무야 이거는. 큰 나무. 큰 나무. 자, 그 다음에 요거 스트롭스 잣나무인데 작아요. 자, 요 꼭지점 8 넘어가고 A 선상이네. 8 넘어가고 A 선상 여기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걸로 그리면 되죠? 그죠? 여기다 그대로 그려 놓으시면 돼. 키 나오니까 키에 맞춰서 1m, 2m, 3m, 2.5m면 2.5m 키에 맞춰서 몇 개요? 3개네?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나무 다 찾을 수 있겠죠? 자, 이 나무 한번 찾아볼게요. 배롱나무를 여기다 하나 심었어요. 4에 4 살짝 넘어가고 D 가기 직전입니다. 4 살짝 넘어가고요. D 가기 전입니다. 여기네. 여기네. 응? 자, 키가 여기 적어놨을 거 아니야. 얼마 뭐 한 그루가 배롱나무가 규격에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2m다. 그러면 2m 높이에 이거니까 하나, 둘, 2m 여기네. 끝이 나무 끝이 여기에요. 네. 이게 이 나무예요. 좌표 찾아갖고 네. 중심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좌표를 찾아갖고 그 좌표에 맞춰서 자, 연목 같은 방법으로
꼭지점을 몇 개 찾아서 선을 연결하면 이거 만들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소나무가 있네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에 5번의 비가기 직전, 5번의 비가기 직전 여기네. 나무 하나를 여기만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만 그려볼 겁니다. 자, 이 X 요거는 배꼽이에 여기 나무 줄기라 그랬습니다. 그쵸? 줄기라 그랬어요. 자, 지금 방안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고 A에 1, 여기에 B를 넘어서 여기네요. 그쵸? 자, 위치는 찾았습니다. 이게 땅이라는 얘기예요.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나무가 내가 규격을, 여기 규격이 있을 거 아니야. 한 주가, 느티나무가 H가 4.0짜리를 쓴다. H가 4.0짜리를 쓰고 R을 뭐 15짜리를 쓴다. 그러면 이 15가 뭐예요? 15cm라는 얘기지? 요거 나눠보면 요게 15cm 대략 한 요 정도 두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두께도 나오고 키도 나옵니다. 이게 1m예요. 4.0이라면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무 키가 이만하다는 얘기야. 나무 키는 정해졌어요. 나무 두께 15니까 대략 15면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굵기가 나갈 겁니다. 가지 그려놓고 폭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땅이라고, 땅을 찾은 거라고. 이거는 뭐예요? 위에서 내려본 거잖아. 입체감이 없는데 얘는, 이 나무는 어렵게 그리지 마시고 이걸 복사해서 드린 거는 요걸 따라서 그리라고 한 거란 말이죠. 전체 그림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하나씩 그려 놓다 보면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자꾸 크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뭘 어떻게 될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지. 하나씩 하면 해결이 되거든. 근데 하나씩 안 하고 전체만 보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야. 테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위치만, 그 꼭지점만 찾아서 점을 찍어서 선을 연결하면 다 나오거든요. 위에서 봤을 땐 나무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3D 개념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별로 없어요.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도대로 나무를 심잖아. 정원이 황해. 엄청 빽빽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해봐야 된다니까. 모형까지 만들어 보면 모형 만들어 놓고 야, 나무가 이렇게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도면을 대부분 다 작게,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보여지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안을 얘를 더 크게 한번 한다고 치시죠. 이게 내가 방안을 요만큼을 썼는데 이 방안을 이만하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커지게 되겠죠. 이 그림에는 나무 하나만 집어넣어도 꽉 차겠죠. 그걸 부분 스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정원에 한 모퉁이가 아니고 한 구역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대부분, 그림 보여지는 건 전체 그림이 보여지는 거고 많이 그려야 되는 거지. 자, 정자나 가제보나 이런 거는 상자로 생각을 하세요. 상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자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자, 제가 상자를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상자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죠? 상자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자, 내가 그리려고 하고 하는 가제보나 정자의 밑에 부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리는 것만 감안하시고 밑에 부분 꼭지점 찾았어, 꼭지점 찾았어, 꼭지점 찾았어, 꼭지점 찾았어. 얘를 올리면
올리고 올리고 이거 연결하고 얘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지붕을 넣어야 돼요. 지붕은 여기서 가운데가 지붕의 가운데입니다. 지붕의 높이가 있을 거라고. 지붕의 높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를 꼭지점을 찾아서 올리고 하면서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렸어요? 육각이죠? 이렇게 그렸죠? 얘는 뭐예요? 지붕이에요, 얘는. 기둥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리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야. 자, 이걸 육각으로 이걸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얘를 찾는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육각이니까 여기 더 나오겠네. 올리고 얘는 연결해 놓고, 그쵸? 네. 물렸습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서 선 하나 놓고, 요거 그대로 따라서 선 하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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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여기 꼭지점 여기를 찾아서 지붕 높이만큼을 내려서 각 기둥별로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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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고 연결 거기면 되겠네. 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요. 하나씩 이 전체를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남자분들이 이게 힘든 이유가 남자분들은 전체를 보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하나씩 보던 분들은 가능한데 전체를 보던 분들은 좀 힘들지. 우리 선생님 머리부터 아픈 게 전체를 보기 때문에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머리가 길들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저는 원래 공원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되게 큰 면적을 보다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참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각각에 해야 될 것과 크게 볼 것을 나눠서 구분을 해주면 괜찮아요. 이게 처음엔 좀 길이 들기 힘들어.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그건 이제 우리 전문 용어는 레이아웃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방법으로만 보는 방법. 이게 사실은 여기서 되게 어렵거든요.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복사를 해드린 거. 하나씩 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스케치 하듯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스케치 하듯이 이걸 막 이렇게 그려나가려고 그래. 이 선으로 따라서 그려야 되는데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씩 하는 거 하나씩 하다 보면 된다니까. 하나씩 그려 놓다 보면은 그림이 돼가. 엄마 그랬죠, 그죠? 응? 하나씩 넣다 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전체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하는 방법들은 다 터득하셨어요. 예. 축척이 살짝 안 맞거나 나무 모양이, 이제 나무도 잘 그린다, 나름. 어떻게 그린 거야, 이거? 보고 그랬어요. 예?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리는 거라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설계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면이 나올 수가 없어. 누가 한 번은 다 했던 거야.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한 번은 그렸던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따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나무가 나오고 새로운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래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린 이 도면을 제가 그린다고 하면, 스케치로 지금 아이소 기법으로 그린다고 하면 저도 한 반나절 걸립니다. 저도 제대로 그리면. 근데 이게 정성이거든요. 평면도를 그려놓고 스케치 지금 아이소 하나만 들어가면 대부분이 이걸 보면 아, 이해가 되거든. 아, 이런 형태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려놓은 게 나무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평면도로 그려놓은 걸 3D화해서 지금 3차원 기법으로 그린 거잖아. 이제서야 보니까 나무가 몇 개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나무가 몇 개 없다니까요. 안 해보면 몰라. 그렇다고 이거를 평면도만 보고 1억씩이나 2억씩이나 그려서 조경을 했다가 이제 나무 없네. 그리고 나무 갖다 다시 심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럴 사람 없어요. 연못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자, 연못을 따라서, 자, 이런 연못이 나왔다. 연못이 나왔습니다. 자, 연못 가에는 연못 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빛이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우리는 어느 쪽을 보고 있어요? 이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면이 보이겠어? 이 면이 보입니다. 이 면이 보인다니까? 그쵸? 여기서 보기 때문에 이 면이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죠?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얘가 그림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채색을 하거나 펜의 두께로 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돌이 있었잖아.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제가 그린 게? 그냥 그림만 그린 건데 여기다가 이제 또 음영을 또 집어넣죠. 또 여기에도 빛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까맣게 나오고 여기는 하얗게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좀 환하게 보일 텐데 여기는 좀 어둡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좀 어둡게 보일 것이고 여기는 좀 환하게 보일 것이고 입체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네. 여기에 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돌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그린 게 뭐라고요? 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